지상파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한 호텔이 이단 JMS가 운영하며 성범죄에도 활용된 장소라는 의혹이 나와 논란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 뉴스에 대한 기독교인의 인식 조사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마룻바닥 영성 캠프를 개최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는 광주 청사교회가 이를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는 영성 체험관을 개관했습니다. 시온대회 준비위원회가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다음 세대 목회 부흥운동본부가 지난 17일 대전 동구 파남 장로교회에서 한국교회 저출산 극복 사명자대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이단 JMS 정명석 교주가 여교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JMS가 운영하는 호텔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호텔은 정 교주의 성범죄 장소로 사용됐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곳인데요. 하지만 호텔 측은 JMS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완주 대둔산 인근에 있는 A호텔. 최근 지상파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해당 호텔에 머무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방송 이후 A호텔이 이단 JMS가 운영하는 곳이란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은 불거졌습니다. JMS 정명석 교주가 해당 호텔을 상습적으로 여교도들을 불러 성범죄를 저지르는 장소로 사용했단 증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0일 대전지방법원이 JMS 2인자 김지선 씨 등 JMS 간부 6명에 내린 판결문에는 A호텔 320호 객실에서 정명석을 보좌하던 중 피해자가 정명석에게 성피해를 입었다거나 정명석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신도들 중 어린 여성들을 정명석이 사용하고 있는 A호텔에 보냈다는 등 A호텔의 이름과 주소까지 수차례 명시돼 있습니다. A호텔 측은 JMS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예, 사실 아니에요. 고객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부 사정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고객인 거예요. 저희는 아는 부분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JMS의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과 JMS 탈퇴자들은 해당 호텔이 JMS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JMS 내부에서 큰 의미를 가진 곳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A호텔에서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했다는 한 JMS 탈퇴자는 탈퇴자들의 모임인 가나안 카페에 올린 게시글에 정명석 교주가 대둔산에서 기도하다 여기 별장 하나를 지어주겠다는 게시를 받았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JMS의 여교도 중 결혼하지 않고 평생 정교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일명 스타들을 호텔리어로 채용하고 정교주가 새벽에 A호텔을 방문하면 호텔에 묵는 스타들을 깨워 정교주의 방으로 들여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정교주가 자주 이용했다는 A호텔의 사우나 등 곳곳에는 정교주가 자주 언급하는 비유를 그려놓은 그림이나 작품들도 걸려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A호텔은 주식회사 대둔산업이 한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입니다. JMS 탈퇴자들은 이 대둔산업이 JMS에서 부동산 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이며 관리 또는 명의 변경 등을 위해 위탁한 상태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감리교 이단 피해 예방센터는 해당 호텔을 방송에 내보낸 MBC 측에 피해자들과 함께 항의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JMS에서 청년들 성지 사역해가지고 호텔 가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시켰어요. 호텔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뭐 축복식 하면 이제 여기서 모임도 갖고 안 좋은 추억 때문에 아픔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은 구TV에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한 항의문을 전달받은 게 없다며 A호텔이 JMS와 관련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일반적인 과정으로 촬영 장소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단 사이비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전국에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체들이 이단 단체를 앞세워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를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유를 막론하고 이단의 수익 창출과 성범죄 장소 등으로 사용되는 사업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방송사는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온라인 등을 통해 퍼지는 무분별한 가짜뉴스, 최근 몇 년 사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가짜뉴스에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을까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발표한 미디어 이용에 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개씩 온라인을 떠도는 가짜뉴스들.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잘 대처하고 있을까?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 크리스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응답자들에게 제시된 10개의 정보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팩트체크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중 응답자들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정보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또 SNS나 메신저에서 접한 뉴스들을 각 출처에 따라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자 교인이나 목회자가 제공하는 뉴스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41.1%, 또 언론사나 기자가 제공하는 뉴스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26.7%로 조사 결과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보다 교인이나 목회자가 제공한 뉴스를 더 신뢰한다는 기독교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만약 교인 및 목회자가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그것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퍼져나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교회의 취약성이 드러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를 교회 밖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중 어느 쪽이 허위 정보를 더 많이 퍼뜨린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기독교인이 더 많이 퍼뜨린다는 응답은 12%에 그쳤고 비기독교인이 허위 정보를 더 많이 퍼뜨린다는 응답은 34.3%로 더 높았습니다. 또 플랫폼과 상관없이 가짜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응답이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등 가짜뉴스 유통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인식은 높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뉴스를 접했을 때 이를 무시한다는 응답은 약 7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정보를 찾아본다는 응답은 약 55%로 집계됐고 해당 뉴스에 대해 정확한 정보나 의견을 제시한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습니다. 허위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검증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허위 정보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 전반의 콘텐츠 소비 흐름 변화에 따라 기독교인들 역시 최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로 유튜브를 꼽았고 인터넷과 TV, 소셜미디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교회 역시 언제든 허위 정보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하다며 온라인을 비롯해 교회 내부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대한민국 신앙부흥의 회복을 외치며 5대 신앙정신을 외쳤던 광주 청사교회가 선조들의 부흥의 현장을 체험해보는 마룻바닥 영성체험관을 열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기독교 부흥사 체험 기념관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개관식 현장을 김승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조들의 마룻바닥 영성을 체험하고 기독교 부흥 역사를 재현하기 위한 마룻바닥 영성체험관 개관식이 광주 청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교회 성도 외에도 지역 교계 관계자 500여 명이 함께하며 기독교 부흥 회복에 대한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5대 부흥사들, 길선주 목사님, 김익도 목사님, 이성봉, 신영균, 박용묵 이 5분의 그 강력한 성령운동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이분들의 그 이름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분들의 이름 5대에 전수하고 그리고 그 마룻바닥에서 그 지난날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마룻바닥 영성 체험관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백 목사는 체험관 인근 기독교 문화유산들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설해 영성회복 프로젝트를 새롭게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날 선보인 체험관은 초가 지붕에 딱딱한 나무 바닥으로 건축된 한옥 건물로 뜰에는 고풍스러운 종탑까지 세워 한국교회 초창기 교회당 풍경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특히 예배당 주위로 지은 숙박시설에는 한국 기독교 부흥의 선구자였던 목사들의 이름을 붙이고 건물 내부에는 삶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4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빛났던 때가 그 부흥 때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간다면 이 마룻바닥 체험관, 이 영성 체험관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기폭제가 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정말 우리 이 신앙이 우리 후손들에게 또 전수되어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를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기념관이 될 줄 믿습니다. 광주 청사교회는 백윤영 목사 부임 이후 세대통합 사역, 기독교 대안교육, 매일 새벽기도 운동, 청년 창업 등 다양한 사역들의 성과를 거두면서 교계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영성체험관 개관이 한국교회 부흥 회복을 위해 어떤 영향을 줄지 교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김승균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질 구출과 평화를 염원하는 기자회견이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시온대회 준비위원회는 21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위로하는 뜻을 언론을 통해 알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주간 동안 기자회견으로 이스라엘의 그 두려움에 있는 또 특별히 한국 땅에 와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하고 그들이 더 강건하고 염려 없게 하기 위해서 한국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교회 성도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합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장상길 목사는 기자회견은 앞으로 2주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 5일 진행될 예정이라며 내달 1일을 끝으로 마무리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다음 세대 목회 부흥운동본부가 지난 17일 대전 동구 파남장로교회에서 한국교회 저출산 극복 사명자 대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합동총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전국교회의 관심과 교단 역량을 모아 전국 규모의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해 이번 출범식을 진행했습니다. 출범식에서는 전국 9개 권역 본부장을 위촉하고 사명자 대회를 위한 스피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한국교회 저출산 극복 사명자 대회는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전국 기도회 및 2, 3월 권역별 기도회를 거쳐 4월 교회별 기도회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김정민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학교가 지난 17일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 및 취업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틴앤트웬티즈 파워 예배를 드렸습니다. 약 800명이 참여한 이날 예배에서 이영훈 담임 목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어떤 시험 문제보다도 크신 우리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 믿음의 전진을 하길 소원한다고 격려했습니다. 교회학교장 이상영 목사도 청년과 청소년들이 교회의 기둥이기에 굳건하게 예배자로 세워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세계로교회가 추수감사절과 교회 70주년을 맞이해 19일부터 21일까지 기념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집회에 강사로 나선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는 우선순위가 예수로 바뀌는 삶을 살아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다음 세대와 지역 주민을 섬겨온 세계로교회는 내년 초 전국 청소년 다음 세대 연합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윤용선 선교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문산기독교연합회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실시했습니다. 연합회 목회자 회원 17명은 프놈펜에서 2시간 거리의 우동 글로리아 국제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우동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뿌레이짜 양지 예수마을로 이동해 마을 주민과 어린이 20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마을 동네 잔치를 진행했습니다. 문산기독교연합회는 14년 전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해 오다가 올해 초교파적인 선교 사역을 실천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의 사흘간 먹통 사태로 현장에서 수기로 발급된 민원이 6,28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 전산망 셧다운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행정안전부의 민원 업무가 중단되자 정부 업무의 전면 디지털화가 바람직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 설치 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이 선행되지 않으면
최첨단 서비스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1일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김치 수출국은 일본과 미국 등 93개국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치 수출국이 90개를 넘은 건 처음으로 2013년보다 32개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10.1% 증가한 1억 3,059만 달러로 연말까지 기존 증가세가 이어지면 2021년의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국별로 보면 일본이 전체의 40.5%, 미국, 네덜란드, 영국, 홍콩, 대만,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순입니다. 김치 수출국 10위 안에는 미국과 네덜란드,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서구권 국가가 5곳 포함돼 있으며 전체 수출액 대비 비중도 대폭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21일 2021년부터 최근까지 울릉도 연안 어류종 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131종이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열대성 어류와 아열대성 어류가 각각 49종과 27종으로 전체 58.5%를 차지했습니다. 서식 수온이 16도에서 31도로 제주 해역에서 서식해오던 파랑돔은 기존보다 10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릉도 해양생태계 변화 주원인은 해수 온도 상승입니다. 국립수사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한반도 주변 해역 표충 수온은 26도로 위성을 이용한 표충 수온 관측을 시작한 1990년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이 기간 동해 표충 수온은 25.8도로 평년치보다 2도 이상 높았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관계가 기존 포괄적 창조적 동반적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됩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리시 수넥 영국 총리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특히 국방, 안보,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대폭 강화합니다. 수넥 총리는 같은 날 영국과 한국은 당연한 동반자라는 입장문을 내고 한국 기업들이 영국 전국의 재생에너지와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210억 파운드 이상의 신규 투자와 추가 30억 파운드 규모 무역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북한이 오는 20일부터 내달 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과 러시아 기술 이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이전은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로 챗GPT를 탄생시킨 샘 올트먼이 이사회의 최종 해임 결정으로 오픈AI를 완전히 떠나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샘 올트먼이 동료들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해 새로운 AI 연구팀을 이끌게 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 17일 오픈AI 이사회가 올트먼 해임을 발표한 이후 사흘간의 혼돈 끝에 올트먼의 마이크로소프트 합류로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큰 이득을 봤다고 평가했습니다. 정권 교체 후 급격한 사회 변화를 예고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인이 이튿날부터 공기업 매각 청사진을 내놓으며 빠른 속도로 자신의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밀레이 당선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유익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기업을 팔게 될 것이라며 거대 에너지 회사 YPF를 비롯해 몇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YPF는 국유화 이후 회사 실적은 악화해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며 YPF 지배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처음으로 브라질인 한국어 교사들이 공식 배출됐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주 상파울루 한국교육원과 상파울루 대학교가 함께 진행한 제1기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졸업식이 한국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교육원은 이번 양성과정에 대해 교원 양성 교육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1월 상파울루 대학교와 협약을 통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상파울루 대학교 교수진의 지도 아래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16명이 졸업했습니다. 교육원은 해당 과정 졸업생을 브라질 현지 초중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고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인 내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저녁 공기는 차갑겠지만 낮 동안은 서울이 14도, 제주가 21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온화하겠는데요. 늦은 밤부터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비가 그친 뒤 날이 부쩍 추워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강릉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7도, 광주 18도, 부산은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유엔이 이번 세기 지구의 기온이 3도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대로 온난화가 진행된다면 극지대 빙하가 걷잡을 수 없이 녹고 아마존 열대우림은 가뭄으로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건 한두 나라의 의지나 실행만으론 어렵습니다. 특히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선 국제적인 협조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데요.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